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건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이요. 생각보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험에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지금까지 배웠던 뭐 노동의 공급이니 수요니 이런 것처럼 이 그래프가 동작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거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무차별 곡선의 이 무차별이란 뜻은 뭐죠?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가와 소득의 조합에 따라서 차별이 없이 동일 만족감을 느끼는 곡선, 이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이렇게 쭉 휘어져 있는 이 빨간색이 바로 무차별 곡선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 읽는 방법은요. 여가로 치우치면 자, 여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이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은요. 점점 그래프가 누워가고 있어요. 점점 수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가를 많이 하면요. 이제는 돈을 벌고 싶겠죠. 자, 소득을 점점 더 갖고 싶어지게 되고요. 자, 요 윗부분 소득이 많이 있는 부분 이쪽으로 가면 그래프가 점점 위로 씁니다. 수직으로 가고 있어요. 수직의 경우 소득으로 치우치는 경우 이때는 그 돈은 그만 벌고 싶고 이제 놀고 싶겠죠. 자, 여가를 갖고 싶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가 누우면 소득을 더 갖고 싶어 하고요. 그래프가 세워지면 그때는 여가를 더 갖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그래프의 의미입니다. 여가 소득 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무차별 곡선이 빨간색이요.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으로 치우칠수록 절대값이 점점 더 커지고 세워지게 되죠. 수직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 요 선보다 더 큰 경우, 점점 수직에 가까워지는 경우, 그럼 결국 소득에 치우쳐서 사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이제 소득, 노동을 좀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려고 할 겁니다. 자,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바로 시간당 임금률을 의미합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 부분은요. 여가를 한 단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을 의미하는 거죠. 여가를 한 단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수 있는 소득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걸 요구임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이 결정된다라는 것은요. 시장의 임금률과 노동자의 의중임금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여가소득 무차별 곡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여가로 치우치면 바로 이쪽 이렇게 누워있는 요 구간으로 가면요. 사람들은 소득을 더 갖고 싶어지게 되고요. 소득으로 치우치는 이 구간이요. 그래프가 점점 서 있는 이 구간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여가를 더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복합 문제입니다. 노동의 수요에서 다루었던 이론, 노동의 공급에서 다루었던 이론이 다시 반복되어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 임금은 상승하죠. 임금이 상승하면 결국 고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고용량 감소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노동이 초과 공급됐어요. 그러면 임금이 하락하죠.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 무조건 고용은 늘어요.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었으니까 고용은 늘어나는데 결국 누가 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금의 변화의 방향은 불확실합니다. 대체 효과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얘기죠.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노동시간 늘어나죠. 그때 여가의 기회비용도 같이 늘어납니다. 셋 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대체효과 구간에서 기억하죠. 자, 임금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이게 됩니다. 임금을 상승했는데 대체효과 구간에서 임금이 상승했는데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졌다. 이거 잘못된 오답입니다. 총 비용 중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크다.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성 커지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입니다. 자본소득, 즉 월세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주소득자 이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노동 공급 시간은 감소하려는 경향이 있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가정은요, 모든 노동은 동질적이다, 똑같다. 그리고 모든 노동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노동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바로 노동의 균형 고용량 그리고 균형 임금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영향이요.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유입한 만큼 분명히 어느 정도 임금과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이 분명히 낮아지긴 합니다. 낮아지긴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3D 업종의 국내 비숙련공의 임금이 집중적으로 낮아집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만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국인 자국 노동자가 똑같이 100명이 실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인만큼 그대로 실업이 증대한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쨌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생산물이 증대하게 되고요. 기업들이 이윤이 증대하기 때문에 분명히 임금과 고용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유인만큼 그대로 낮아진다. 이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계 비용, 한계 생산, 한계 생산물 가치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산형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위한 이론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를 설명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반드시 교재를 통해서 자기 손으로 직접 한번 꼭 풀어보실 걸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릴게요. 여기서 아무리 이해를 해서 고개를 끄덕거려도요, 점수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대신 한 번이라도 자기 손으로 풀어보면 정말 어렵지 않게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이윤극대화입니다. 이윤극대화요. 한계 비용과 한계 생산물 가치가 같을 때, 같은 값일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한계 비용, 비용은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의 한계값과 생산물 가치란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의 가치니까 이거 팔면 내 주머니로 들어오죠.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 나가는 돈의 한계값과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 다시 한계 비용값과 한계 생산물 가치 값이 서로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1차 필기시험에 한정해서만 얘기하면요. 1차 필기시험에서 임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정값입니다. 임금이 고정값일 때 한계 비용은 곧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를 섞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계 비용, 한계 생산물 가치와 한계 비용과 임금이 모두 같을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임금 값일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한계 생산물 가치가 한계 비용일 때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비용,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의 한계값이 가치, 들어오는 돈이죠.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작으면, 즉 나가는 돈이 더 작으면 결국 고용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작으면 고용량 늘려야 되고요. 거꾸로 나가는 돈, 비용이죠. 비용의 한계값이 한계 생산물 가치,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보다 크면요. 이번에는 고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한계 생산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격만 오르면요. 한계 생산 가치, 들어오는 돈의 한계값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을 더 늘릴 수 있고요. 결국 노동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냥 생산량이란 단어와 한계 생산량이란 단어는 다른 개념이에요. 한계라는 말은요. 증가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 생산량의 한계 생산량은 생산 조건의 문제고요. 가격이 변해도 한계 생산량은 일정합니다. 공식입니다. 한계 비용이요. 비용의 한계값. 비용은 한계값은요. 증가분의 어떤 것의 증가분에 어떤 것의 증가분을 나눈 겁니다. 한계 비용이니까 결국 분자에는 비용이 들어가요. 총 노동 비용의 증가분을 노동 투입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 비용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요. 생산의 한계값. 한계값이란 말이 들어가면 증가분을 증가분으로 나눈 겁니다. 자, 생산에 관련된 거니까 분자는 총 생산량이 들어가고요. 분모는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입니다. 다시요. 한계란 말이 들어가면 증가분을 증가분으로 나눈 거고요. 한계 비용은 총 노동 비용을 총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거고요. 한계 생산은 총 생산량을 총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으로 나눈 겁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